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양시장 모두 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급등을 했죠. 1.5%, 1.6%대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의 나스닥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또 기대했던 셀트리온의 레퀴로나가 유럽 의약품청에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의 승인 권고를 획득을 했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오늘 완전히 급등 출발을 했죠. 8, 9%대 급등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다 빠졌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어닝 쇼크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세를 다 반납하고 오히려 빠졌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그런 결과죠. 뭐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우려했던 대로 그대로 오늘 흘러갔습니다. 2차 전지주들은 또 돌아가면서 어제 못 갔던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또 급등세를 연출을 했고 10% 안팎의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뭐 동아기업이나 SKI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은 오늘 또 굉장히 크게 올랐죠. 그런데 또 뭐 메타버스 기술 게임주 이런 종목들도 이제 종목별로 돌면서 어떤 종목들은 많이 간 종목들을 가만히 보면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을 올리고 빼는 종목들은 또 잘 갔던 종목들을 빼는데 뺄 때도 급락을 시키는가 하면 또 크게 빼지 않고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횡보하면서 지치게 만들다가 또 갑자기 올리거나 끌어내리거나 갑자기 변하거나 이런 그 이제 예측 불가한 그런 어떤 시장이 변동성이 큰 시장이 종목별로 섹터별로 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점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어김없이 뭐 최소한 5%에서 많이 올리면 뭐 7, 8% 이상 올리고 그런 것도 또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서 결국은 실적이구나. 지금 이제 곧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실적 발표가. 그래서 이제 거의 사실 실적 따라가면은 어, 최소한 중탄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좀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말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보고서에 대해서 오늘 이제 3분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얘기를 좀 하고요. 일단 오늘은 셀트리온 삼형제를 분석을 해서 일단 다음 주 흐름을 좀 예상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셀트 삼형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765종목이 올랐고 118종목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어요. 1.5% 올랐고요. 43포인트, 43.88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코스닥은 1117종목이 올랐고 264종목이 빠졌습니다. 빠진 264종목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기가 막히긴 하지만 실적이 또 영업이익이랑 이런 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코스닥은 1.65% 올랐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대를 다시 회복했고요. 코스피는 기관이 한 6천억 원 정도, 외국인이 한 4천억 원대 초반 정도 매수를 했고 개인이 1조 원어치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만 2천억 원대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의 기술주 강세,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협력 합의, 그리고 셀트리온 레퀴로나 치료제 호재 이런 등등이 이제 요인이 됐다고 써놨는데 사실 셀트리온의 레퀴로나가 유럽에서 승인 권고를 획득했다는 것이 시장에는 호재였어도 셀트리온 3사에는 그닥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빚었습니다. 오랜만에 의료 정밀 9%대 업종이 이렇게 막 크게 올랐고요. 철강도 오랜만에 올랐고
의약품도 올랐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제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이 좀 이어졌고요. 오늘은 보면은 대형주보다 중형주와 소형주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루 만에 1%대 상승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1일 동향을 보면 미국 증시 반등에 따른 외국인들의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1.65% 상승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부담 소화 그리고 규제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에 외국인의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 뭐 이런 분석은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또 게임 엔터 업종이 차익 매물 출회로 하락했다고 나왔지만요. 업종 이 전체는 좀 하락을 했을지 몰라도 종목별로는 또 잘 간 종목들이 뭐 5%대, 4%대 오른 종목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또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같은 시장 소외 업종이 상승. 2차 전지가 언제 소외됐죠? 소외된 뭐 최근에 조금 소외가 됐다고 하지만 크게 이제 좀 더 넓게 보면은 상승세 꺾인 적 없는데 그렇고 반도체도 최근에 흐름 되게 좋고 바이오도 이제 돌아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은 흐름으로 오늘 이어졌습니다. 시총상위주 보면 코스피 시총상위주 이렇게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 SDI만 좀 빠졌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가 오늘 5%대 올랐고 기아가 3%대 또 포스코도 3.8% 이렇게 크게 올랐고요. 셀트리온은 0.4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도 뭐 천보, LNF 이런 종목들이 6%대, 시젠도 6%대 올랐고요. SK머티리얼즈가 5%대 올랐는데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비엠은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을 보면 신풍제약 우선주가 11%대, 오리엔트바이오가 10%대 올랐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대웅제약이 6%대 올랐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에 노바백스 주가 보면요 엄청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SK바이오사이언스는 거의 노바백스의 주가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 저도 이제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노바백스 주가를 매일 아침 체크하고 있는데 만약에 SK바이오사이언스 갖고 계시거나 뭐 갖고 계시면 아시겠죠 그런 내용을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은 노바백스 주가를 좀 체크하시고 투자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의약품 하락 종목은 딱 두 종목 하락했습니다. 명문제약이랑 JW 중해제약 우선주가 하락을 했고요. 유한양행 3일제약 유한양행 우선주는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종목 상승 종목은 메디포스트가 14%대, 바이오니아, 시젠, 휴젤, 휴마시스, 바이젠셀, 유바이오로직스, 코아스템까지가 5%대 올랐고요. 휴젤은 오늘 5%대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빠진 종목은 메디톡스가 3%대, TNR바이오팩, 브리지바이오 테라피틱스, 퓨처캠, LNC바이오까지가 1%대 하락했습니다. 그냥 딱 봐도 굉장히 잘 갔다. 오늘 의학과 제약 종목이 다 잘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는 258억 원이 줄었고요. 셀트리온 공매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는 분석 나왔고요. 코스닥에서 컴투스와 휴젤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셀트리온, 삼성 SDI, NC소프트, 크래프톤, SKI 테크놀로지 이렇게 5종목이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이 올랐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LNF, 에코프로, 펄러비스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을 보면 코스피는 동원 F&B,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 LX홀딩스, 신한지주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ENF 테크놀로지, 슈피겐코리아, 유틸렉스, AP 시스템, 코엔텍의 순이었습니다. 오늘 뭐 무엇보다도 셀트리온 그 승인 권고 소식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를 이제 멤버십 게시판에 이제 올리고 또 이제 전체 이 유튜브 그냥 구독자들 다 보실 수 있게 오늘 올렸어요. 제가 아침마다 브리핑을 올려드리는데 이 브리핑
증시 시황 브리핑을 이제 미국 증시랑 뭐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 써갖고 올리는데 그거 올리고 있는데 셀트리온 공시가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쓰다가 이거 그 이제 공시 자료 나온 거를 캡처해가지고 이제 그 사진과 함께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는데 세상에 오늘 주가 흐름이 이렇게 됐습니다. 기사 읽어드릴게요. 유럽은 미국과 함께 세계 모든 제약바이오 기업이 뛰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로 통한다. 시장 규모가 한국의 17배에 달하는 데다 허가 문턱도 높아서 유럽 의약품청의 커트라인만 넘기면 중후진국은 사실상 프리패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EMA 산하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허가 권고를 받은 건 토종기업의 메이저리그 입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3상에 이르기까지 나홀로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이 선진국 허가를 받은 건 레키로나가 처음이다.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주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참 속 터질 일이죠. 먹는 약이 나와도 승산이 있다 이런 제목도 달려 있습니다. 레키노나가 유럽 1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타이틀을 예약한 것은 안전성과 약효를 검증받은 덕분이다. 먼저 안전성은 지난 5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2만 1000여 명이 맞았지만 사망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고 심각한 부작용도 보고되지 않았다. 또 약효도 입증이 됐다. 경증과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13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3상 결과 레키로나를 맞은 환자가 중증으로 나빠질 확률은 가짜약을 맞은 사람보다 70에서 72% 정도 낮았다. 그리고 임상적인 증상 개선 시간 역시 고위험군 환자에게서 4.7일 이상 줄었다. 또 전체 환자 기준으로는 4.9일 줄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먹는 치료제가 나와도 승산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효능과 부작용, 편의성을 두루 감안할 때 레키로나가 뒤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이제 머크의 몰루피라비르가 중증 악화 억제 효과가 50% 안팎으로 레키로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데 또 뭐 기형아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의 그 다수의 무지한 또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이 뭐 경구용 치료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확 당연히 쏠려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어떤 두드려 맞는 악재를 두드려 맞는 그런 그 지금 상황을 우리가 계속 목격을 했고 겪었기 때문에 어 시장에 실제로 유럽 시장이나 이런 데 출시가 된 뒤에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면 좋냐 결 이제 결과적으로는 수출 계약이고 그 실적입니다. 뭐 너무 당연하겠지만 이 약이 좋다면 많은 나라들이 쓸 거고요. 이 약이 나쁘다면 많은 나라들이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초기 계약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간 다음에 거기서 확대돼 가는 그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건 아주 좀 멀었어요. 그래서 어,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는 당연히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주가도 낮은 수준, 실적도 최악, 그리고 이제 계약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아니라 나오겠죠. 약이 출시가 됐고 싸고 약효가 좋은데 계약이 어떤 식으로든 당연히 계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출 계약들이 지금 11월이다 보니까 이제 4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될 거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에 무조건 올해보다 실적이 다 개선될 거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시초가부터 약간 덜어냈어요. 갖고 있는 물량을. 어, 뭐 결과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조금 빨리 서둘러서 다시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면 이제 남은 올해 말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바이오 종목들이 다 잘 갈 거고요. 대체로 이 섹터 자체가 잘 갈 거고요. 셀트리온은 특히 잘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또 이제
연합뉴스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자마자 30여 개 국가하고 이 레키로나 판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가 이제 뭐 계약이 하나 둘 나오게 될 거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주가가 막 올라갈 거라 오늘 실적 발표가 딱 나오고 최악의 실적을 또 냈어요.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나 그걸 바닥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 호재의 주가가 빠졌듯이 악재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전 바로 다음 주에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오늘 이제 뒤에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릴 건데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이제 오늘 발표한 그 보고서 중에 포괄 손익계산서만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요. 일단 매출액이 그 3분기에만 4,091억 원의 매출액을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작년 3분기 4,634억 원보다 한 10% 이상 줄었죠. 한 10 몇 퍼센트 정도 줄었는데 누적 매출액이 1조 1986억 원이죠. 근데 작년에는 1조 2,406억 원이었으니까 역시 약간 매출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220억 원으로 3분기에 작년 3분기 1276억 원에 거의 뭐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80 몇 퍼센트가 하락했다고 나오던데 누적 이제 영업이익도 1296억 원으로 2703억 원 작년에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진짜 어닝 쇼크 중에서도 엄청난 어닝 쇼크가 나왔죠. 순이익은 406억 원, 작년에 860억 원, 절반 조금 안 되게 빠졌는데 그래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은 지금 뭐 제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글쎄 거의 이 정도 수치 받아들인 거 처음인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지금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실적 우려 다 알고 있었고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을 한다기보다 앞으로 올라갈 것에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싼 구간에 접어들 때 담자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약간 공격적으로 조금 매수를 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주로 조금 유망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은 이런 실적 우려, 실적 악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이제 전망을 조금 들여다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3분기 실적 지나가고 나면 이제 내년 실적 전망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내년에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셀트 삼형제는 당연히 주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급 보면 셀트리온은 개인만 40만 주 넘게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32만 주나 던졌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완전히 꼬였어요. 오늘 수급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60만 주 샀어요. 개인이. 외국인이 41만 주, 기관이 18만 주를 던졌습니다. 제약 개인만 17만 주 샀죠. 거래량이 뭐 많이 늘었지만 외국인이 14만, 15만 주 정도 던졌으니까 세 종목 다 수급 잔뜩 꼬여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 NC소프트였고요. 두 번째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자, 기관 볼까요? 제일 많이 던진 종목 삼성 SDI 그리고 고버스 다음으로 셀트리온이 세 번째였습니다.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 외국인 오늘 제일 많이 판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번째로 판 종목 셀트리온 제약이었습니다. 최악이었죠. 이런 날 뭐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디죠. 기관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다음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팔았고요. 제약 어디 있을까요? 저 밑에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1번째로 많이 판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급은 뭐 꼬여도 잔뜩 한참 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도 덕분에 뭐 많이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1.41% 3,000원이 빠진 21만 500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거래량은 553% 늘었습니다. 헬스케어 2.11% 1,800원이 빠진
83,7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684%예요. 제약 1.35% 1,600원이 빠진 116,7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357%. 자, 다음 주에 시초가는 여기 이 부근, 오늘 시간외 부근에서 여기서 약간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염두에 두고 주말 동안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지만 이제 아래 위 어느 정도까지를 저점으로 잡고 매수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제 힌트가 나오니까 이걸 좀 잘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먼저 볼까요? 일봉 차트 보면 오늘 이제 셀트리온이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어, 시초가가 23만원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장대 음봉이 나왔고 결국에 다시 이제 횡보하던 그 구간을 뚫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대가 위에 없기 때문에 24만 한 5천원, 6천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해 있는 이 매물대 자리가 하단이 20만 6,500원, 상단이 21만 6천원쯤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다음 주 초반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똑같죠. 장대 음봉 시초가 9만원대 92,000원대에서 출발했다가 쭉 미끄러져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 오히려 어제보다 빠졌습니다. 역시 매물대 이제를 보면 긴 매물대가 있죠. 여기서 이 가격대에서 횡보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르면 88,000원, 빠지면 84,000원인데 이 매물대는 그런데 좀 주가 시간에가 83,000원대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 초반에 시초가 부근에서 약간 더 하락을 한 다음에 좀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좀 전망을 다시 해드리겠지만 84,000원대에서 지지를 받기는 좀 어렵지만 그 바로 밑에 83,000원대 후반에 5일선, 11선, 21선이 이동평균선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83,000원대 한 중반이나 83,000원대 초반 정도에서 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매수한다는 건 매수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분할해서. 그리고 제약은 똑같죠. 오히려 더 많이 올랐어요. 13만 4천원대까지 거의 위쪽 매물대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가가 빠지면 매물대 이제 하단 이 매물대에 걸쳐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그래서 빠지면 아래 매물대 하단 11만 1,000원, 1,300원쯤 되겠네요. 오르면 지금 매물대의 위쪽 매물대 상단 12만 3,6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오르면 위쪽, 내리면 아래쪽에서 각각 저항과 지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오늘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멤버십 방에는 올려드리는데요. 이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은 진짜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뚫고 위에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터치했을 때 매도, 하한선을 터치했을 때 매수, 보통은 이제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지난 11월 8일에 저점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있죠. 그래서 이때 매수 신호 나왔다고 제가 분명히 써드렸죠. 멤버십 방에는.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오늘 상한선까지 뚫고 올라갔던 거예요.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위아래 벌려지는 경우는 그러니까 주가가 뭐 크게 올랐거나 크게 떨어지면서 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래 횡보하면서 변동성이 줄어든 거예요. 가격대가 위아래 움직이는 가격 폭이 좁아진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좁아졌는데 단숨에 5일 만에 하한선에서 상한선까지 터치하고 기준선에 이 가운데 선을 기준선이라고 그러는데 기준선에 지지를 받고 살짝 올라간 볼린저 밴드만 놓고 딱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도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똑같죠. 5일 전에 하한선에서 상한선까지 올라갔고 오늘 뚫고 내려왔고 그런데 지지선 이 지지를 못 받았어요. 기준선에. 오늘 실적 발표에 대한 실망 매물이 막판에 막 나오면서 결국에
이 볼린저 밴드 지지, 기준선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 있는 거죠. 그리고 제약도 똑같습니다. 5일 전에 이 하단,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상승을 해서 오늘 시초가가 상한선 밖에서 출발을 해서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제 기준선 밑에 떨어졌지만 약간 이 볼린저 밴드의 밴드 그 넓이를 좀 위아래 폭을 좀 넓혀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넓혀가야 이게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면 넓어지고요. 또 폭락해도 넓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횡보하고 같은 비슷한 가격대에서 움직여 버리면 이 볼린저 밴드의 밴드 넓이가 쫙 좁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 상으로 봤을 때 하단 터치하고 바로 5일 만에 상단 터치하고 내려온 그런 상황. 그러니까 좀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볼린저 밴드 바깥에 빠져나가는 게 비정상적으로 하락을 했거나 비정상적으로 상승을 해서 다시 이 밴드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가정을 했을 때 오늘 비정상적으로 출발을 해서 이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봉 차트를 보면서 주봉에다가 매물대를 씌워서 다음 주 주가의 위아래 밴드 폭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셀트리온 주봉 보니까 하락을 하다가 언제부터 하락했냐면요. 작년 12월부터 사실은 하락세였던 거예요. 작년 12월 7일 날 39만 6천 원대부터 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세 5월부터 8월까지 횡보하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죠. 하락세가 돌아요, 지금. 2주, 3주째 이제 2주 전에 급락, 그다음에 약간의 양봉, 이번에 양봉의 폭을 넓혔죠. 위쪽에 10주봉에 눌린 거 보이고. 그래서 이제 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주 후반에 가면 이거보다 더 올라가 있을 거다. 종가가. 저는 그렇게 이 주봉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갈까? 일단 주봉상의 매물대 위아래를 보니까 하단이 20만 원이에요. 빠져도 20만 원에서 지지. 그리고 위쪽이 21만 6천 한 700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21만 한 7천 원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다음 주에 20에서 21만 7천 원 정도가 지금의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를 깨고 올라가면 위쪽의 매물대, 그 위에 매물대 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긴 매물대 보시면 25만 원대에 딱 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봉으로 볼 때는 조금씩 넓혀 올라갈 거다. 위쪽으로 올라갈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종가 자리가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이 240일선이네요. 240주 선이네요. 그래서 240주 선이 있는 한 22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다음 주에 종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똑같죠. 하락세가 쭉 이어지다가 최근에 급락, 그리고 지난 2주 전에 또 급락, 그리고 지난주에 저점 잡고 양봉, 이번 주 양봉의 폭이 좀 더 높아졌고 윗꼬리가 120 주봉의 주선에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이 지금 속해 있는 딱 매물대 위아래를 보면 아래쪽에 8만 원, 8만 800원, 위쪽이 8만 한 9천 원쯤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정도 선에서 위아래 움직이는데 위쪽에 있는 121선이 딱 있잖아요. 요 오늘 고점 자리 한 9만 한 2천 원대 후반, 3천 원 그 정도에서 다음 주 종가가 형성될 가능성 9만 원보다는 좀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또는 9만 원 정도에서 다음 주 종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도 비슷하죠. 이렇게 쭉 급락하다가 6월부터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지만 다시 빠졌다가 똑같이 최근 2주 사이에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이제 조금 더 높여놨고 그래서 양봉이 나온 거죠. 지난주보다 이번 주 초반 가격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10주 선보다 이제 선에 그 저항을 받고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물대를 보면 아래쪽 하단이 11만 2,400원, 위쪽 상단이 12만 한 5천 원, 주봉상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12만 한 5천 원에서 위쪽에 10주선 정도가 있는 한 13만 원 가까이까지 제약은 좀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좀 상승 출발하면서 아직은 에너지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크게 상승 출발을 해서 아까 볼린저 밴드에서 이제 보였듯이 그 폭 안으로 밴드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아직 가려고 하는데 그런 거기까지 끌어올리기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급등 출발해서 이제 외국인 기관이 던지면서 그 에너지가 이제 아래로 들어오면서 조금씩 쌓여가는 거라고 이제 보고요. 거기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이렇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연말로 갈수록 저는 바이오 종목들의 분위기가 조금 더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오늘 바이오 이 수급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건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까 시간에도 빠지고 오늘 수급 꼬였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오늘 말씀드렸던 저점 부분에서 분할 매수에서 저점에서 조금 약간 두껍게 그 매수량을 좀 늘려가는 그런 구간으로 삼고요. 그리고 연말 내년 이렇게 올라갈 때 조금씩 이렇게 상승폭이 어떤 그 패턴을 만들고 추세를 만들 때 그때는 조금 더 뭐 5%씩 매수했다면 10%, 20%씩 매수하면서 좀 더 그 매수량을 늘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자. 이럴 때 또 좋은 어, 보조 지표들이 그 MACD 뭐 오실레이터를 참고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어떤 보조 지표들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보시고 보조 지표들을 확인하고 하면서 그 흐름과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이 매수 폭을 좀 더 늘리자. 뭐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실망을 하셨을 수 있겠지만 뭐 제가 뭐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분명히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연말로 갈수록 더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니까 그 오늘 좀 우울했던 그런 기분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다음 주부터는 그럼 좀 물타기를 해볼까라든가 비중을 좀 늘려볼까라든가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